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6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상혜기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심각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새벽 서울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시민이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벤츠 SUV를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차량의 운전자가 다름 아닌 상혜기였던 것이죠. 새벽 도로 위, 술에 취한 채로 핸들을 잡은 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은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며 더욱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을 넘어서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 시민의 침착한 대처, 그리고 체포 순간의 생생한 장면들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혜기의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적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무려 300m가량을 도주한 뒤에야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블랙박스 영상과 시민의 증언을 통해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도로 위에서 한 대의 벤츠 SUV가 차선을 흔들며 위태롭게 달리는 장면. 그것을 뒤쫓는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긴박함을 더했습니다. 제보 시민은 차량을 처음 발견한 순간부터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수서방면으로 향하는 길에서 SUV는 불안정한 주행을 거듭했고, 시민은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며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차가 비틀비틀하면서 벽에 부딪힐 뻔했다 라는 증언은 당시 상황의 아찔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만약 이 순간 시민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를 시도했지만 상혜기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며 경찰차를 치려는 듯한 위태로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조차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대의 경찰차가 합세하여 좁은 골목에서야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긴박한 추격전이었으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체포 직전 차량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 있었지만 곁에서 지켜본 시민들의 기억에는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힘을 모아 위험한 상황을 막아낸 그 순간, 단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다시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체포 과정의 전말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보 시민의 증언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드라이브 도중 마주친 위험한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벤츠 SUV가 차선을 이탈하고 심지어 벽에 부딪히려는 모습을 보자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계속해서 위치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시민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건 해결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시민은 차의 색상, 차종,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지금 비틀거리면서 3개 차선을 동시에 넘나든다 라는 말에서 당시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었는지가 생생히 전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차량을 일정 거리 유지하며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죠. 결국 경찰은 시민의 도움 덕분에 신속하게 차량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상혜기가 도주를 시도했을 때도 시민은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차가 차량 앞을 막고 내려서 단속을 시도하자 상혜기는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돌파하려 했습니다. 시민은 경찰을 칠 뻔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이 짧은 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 행동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의 제지 속에서도 상혜기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민은 이 장면까지 지켜보며 분명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몸이 비틀거리는 모습은 술기운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현행범 체포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시민의 침착한 판단과 행동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날 밤 침묵했다면 사건은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시민의식이라는 말이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님을 증명해준 사례였습니다. 상해기가 경찰에 의해 붙잡힌 순간은 그 자체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미 차량에서 내려 있었지만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완강하게 거부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의 기억에 따르면 상해기는 자기는 음주 측정 불가하다 라며 버텼고 경찰이 3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현행범 체포라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동승해 있었는데 그녀는 상황 내내 말을 아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불안과 당혹스러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차와 순찰 인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해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음주 측정기를 들이밀자 그는 몸을 비틀며 거부했고 경찰관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 기록을 남기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음주 운전 단속을 넘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면으로 비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해기가 과거에도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선택이 아닌 반복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중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한 번이 잘못도 용납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이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의도적이며 책임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상해기를 체포한 뒤에도 체열 검사를 시도했지만 그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강제 체포 기록을 남겼고 수사 과정은 더 엄격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 순간부터 끝까지 보였던 상해기의 태도는 그가 대중 앞에서 보였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 유쾌하고 활발한 먹방 유튜버로 알려진 인물이 법 앞에서는 무책임하고 거칠게 반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으로 번졌습니다. 단순한 교통 위반을 넘어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그리고 반복된 전력까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여론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해기의 태도는 체포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단 이틀 만인 23일.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미 대중에게 사건이 알려진 상황에서조차 태연히 콘텐츠를 올리는 모습은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비쳤습니다. 이는 곧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실망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점, 그리고 사건 직후 아무렇지 않게 영상을 올린 점은 무책임함을 넘어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였습니다. 구독자가 장난인가? 팬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시청자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불매운동까지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난의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언론 역시 연일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반복된 범죄,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는 무책임한 태도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광고주와 협업업체들 역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의 활동은 단순한 개인적 위기에서 채널 존폐의 위기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유튜버의 도덕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해기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이자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아무 일 없다는 듯 콘텐츠를 이어가는 태도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상해기 개인의 일탈을 넘어 유튜브 생태계 전반과 인플루언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신뢰를 요구하고 있었고 신뢰를 저버린 순간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행위가 됩니다. 상해기의 반복된 음주운전은 바로 그 점에서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잘못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책임감의 부재를 넘어서 사회 전체를 무시한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중이 가진 공인위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해기는 165만 명이라는 막대한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단순한 개인 유튜버를 넘어 대중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수백만 명이 그의 영상을 시청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무게는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그의 태도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성과 사과 대신 채널에 새 영상을 올리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한 모습은 팬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로 비쳤습니다. 여론의 반응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일부는 구독을 취소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팬들을 기만한 행위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불매운동과 광고주 제재 요구까지 등장하면서 그의 채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이어가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약 철회나 거리두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유튜브 플랫폼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플루언서에 대해 플랫폼이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또 구독자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는 주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따라 채널 제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법적 범죄 행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히 한 유튜버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제보 시민의 존재입니다. 그는 새벽 시간,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을 뒤쫓으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차가 벽에 부딪힐 뻔했다, 경찰을 칠 뻔했다는 그의 생생한 증언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 시민의 침착한 대응은 결국 더 큰 참사를 막았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개인의 책임감과 시민의식이라는 안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곧 음주운전 문제 해결의 해답이 단순히 법적 처벌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감시와 참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영향력을 키운 인물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옵니다.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전파되고 젊은 세대가 잘못된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상해기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플루언서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될 것이며 대중 역시 그 기준을 냉정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법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드러냈습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단순 벌금형이나 단기 처벌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더 강력한 처벌,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전면허 제한 등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상해기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가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 공인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책임 요구, 그리고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해기의 사건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그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반복되는 순간 더욱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던진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회의 안전은 법과 제도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보 시민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이를 지켜본 대중의 분노와 비판은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해기의 사건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이들이 안전한 도로와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